안녕하세요, 대태입니다. 2020년도 마무리는 잘 하셨나요? 2021년도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의 데스크 셋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데스크 셋업의 기본, 책상인데요. 이케아의 림몬 테이블 상판과 올로브 다리를 조합했습니다. 림몬은 이케아의 기본 상판이기 때문에 큰 특징은 없지만 기본은 하는 상판이고요. 올로브 다리를 선택한 이유는 높이 조절 때문입니다. 전동식 높이 조절 테이블은 워낙 가격이 높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서랍장이 양쪽에 똑같이 배치되어 있고요. 서랍 안에도 이렇게 칸을 나누어 효율적인 정리를 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입니다. 메인 모니터는 LG의 34GK950F 모델이고요. 21:9 WQHD의 나노 IPS 144Hz 주사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용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모니터입니다. 오버워치 같은 캐주얼 게임을 할 때는 넓은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모니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DCI P3 98%의 색감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작업을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할 때도 색감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었고요. 듀얼 모니터 못지않은 활용성을 보여주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본 것은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의 효율성이 많이 올라갔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타임라인의 길이가 정말 엄청 길죠. 다음은 와콤의 신틱 16인치 모델입니다. 주로 그림 작업을 할 때만 쓰고요. 모니터암에 장착을 하여서 쓸 때는 앞으로 끌어서 사용을 하고 쓰지 않을 때는 메인 모니터 아래쪽에 밀어두어서 보조 모니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죠. 그림을 그릴 때 약간의 흔들림은 있지만 그래도 작업하는데 큰 문제는 되지 않아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니터 암 없이도 따로 각도를 조절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1세대 모델이고요. 예전에 올려드렸던 아이패드 셋업 영상의 그 아이패드입니다. 신티크의 옆에 다이소에서 구매한 타블렛 거치대를 이용해 거치를 해두었고요. 202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거치대와 로지텍의 K380 키보드를 함께 휴대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머리도 식힐 겸 밖에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현재는 거의 집에만 있다 보니 외부에서 사용하기보다 집안에서 그림 그리거나 가벼운 영상을 편집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올해는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카페나 야외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래 쓰긴 했지만 현재도 별 다른 고장 없이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아이패드 프로 특성상 충전을 하지 않으면서 사용을 하면 배터리가 순식간에 닳아버리는 단점이 있긴 하죠. 앞으로 고장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아이패드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모니터를 지지해주고 있는 모니터 암인데요. 책상 위의 공간을 활용하면서 선 정리까지 모두 되기 때문에 다들 모니터 암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마운트 뷰의 듀얼 모니터 암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 비싼 편은 아니지만 34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거치해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셋업의 메인 데스크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TX 케이스의 명기 N케이스 M1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i7 7700 CPU와 GTX 1060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NGXT X52 순행 쿨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선정리는 대충 했고요. 이 구성을 완성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지 말입니다. 다음은 부족한 USB를 확장하기 위한 허브입니다. IP타임의 5구 USB 허브고요. 각각의 전원을 스위치로 켜고 끄고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하나의 포트는 충전만 되고 4개의 포트만 데이터 전송까지 되는 방식입니다. 유전원의 형식이기 때문에 외장 하드도 연결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애포메이커의 GK68XS 모델과 로지텍의 G304 모델입니다. 애포메이커의 GK68XS의 경우는 킥스타터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무선 블루투스 방식의 연결 방식과 유선 방식까지 모두 지원하는 키보드입니다. 적축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G304 모델의 같은 경우는 화이트와 무선의 조건에 부합하는 마우스를 발견하게 되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게이밍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성능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꽤 오래 사용한 로지텍의 G903 마우스고요. 때가 많이 묻어있죠. 작은 손을 보유한 저에겐 약간은 크게 느껴지는 마우스였고요. 하지만 게임을 하는 데는 정말 좋은 마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패드를 알려드릴 텐데요.
G640 로지텍 마우스패드입니다. 감도를 워낙 낮게 쓰고 있다 보니까 약간은 넓이가 큰 마우스패드로 원했고 선택한 것이 이 로지텍의 G640 모델이고요. 밑면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이 있더라도 미끌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우스패드입니다. 그리고 클레버 타키온의 3-in-1 충전기 겸 거치대인데요. 이번에 아이폰 12 미니를 구매하면서 무선 충전이 가능하게 되어서 함께 구매를 했습니다. 애플 워치와 에어팟 그리고 아이폰까지 3개가 한 개의 케이블로 모두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화이트로요. 그리고 스피커는 로지텍의 Z120 모델이고요. 이 스피커를 사용한 지도 정말 꽤 오래됐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작동은 잘 하고 있고요. 블랙과 화이트의 조합이라서 데스크 셋업에도 어울려서 배치를 해놨지만 스피커는 자주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헤드폰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헤드폰은 제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느냐면요. 커서어의 보이드 프로 RGB 와이어리스 모델입니다. 이것도 3년 정도 사용을 한 것 같고요. 헤드셋 거리를 책상 아래쪽에 배치를 해놓고 사용할 때만 따로 꺼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USB 케이블을 꽂아서 거리에 걸어두고요. 그리고 마이크 또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온오프 기능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음소거 해야 할 때 따로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어디서 구매한지는 저도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가운데 베이직이라고 쓰여져 있고 약간 플렉서블한 재질의 종이 질감이 나는 웜 화이트 톤의 트레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로데의 NT USB 마이크로 이 마이크 또한 사용한 지는 꽤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을 하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할 때요. 원래 마이크 붐암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를 빌려주면서 저는 임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이크 붐암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모니터 뒤쪽에 넣어뒀다가 사용할 때만 따로 꺼내서 쓰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책상 공간을 조금이라도 덜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붐암도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친구가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네요. 그리고 한쪽에는 프린터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약간 작은 선반을 이용해서 아래쪽에는 공유기를 넣고 위쪽에 프린터기를 올려두었는데요. 이것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두었다가 사용할 때만 펴서 사용하는 형태고 굉장히 싼 가격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프린트를 할 게 필요할 때 그럴 때만 가끔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셋업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죠. 라이트 조명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케아의 테르티알 스탠드 조명과 헤이홈의 스마트 전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리티알은 이렇게 여러 각도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스탠드라고 볼 수 있고, 인더스트리 스타일의 화이트 계열 색상을 갖고 있으면서 이 헤이홈 전구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을 이용해서 색깔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조명 밝기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뒤에는 이것 또한 헤이홈에서 구매한 LED 스트립이고요. 이 LED 스트립 또한 어플을 통해서 등록을 해서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고 밝기 조절도 함께 가능합니다. 모니터 뒤쪽의 조명색을 바꿈으로 인해서 확실히 데스크 분위기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장점이겠죠. 그리고 이 LED 스트립은 책상 라인을 따라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놨는데요. 길이가 거의 3m 정도 되기 때문에 2m짜리 기본 구성품과 1m짜리 추가 연장 스트립을 함께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CDG의 T50 에어 모델이고요. 이렇게 정면, 측면, 후면, 45도 딱 이렇게 보시면은 모두 화이트 바디에 그레이 톤을 조합한 색상입니다. 약 30만원 중반대로 팔걸이 조절이 앞, 뒤, 위, 아래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높낮이도 되고요. 높이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서 최대로 올리게 되면 발이 안 닿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발이 안 닿는 경우를 위해서 또 마련한 방법이 있죠. 그리고 등 기울기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기울어진 채로 고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설명서를 봤을 때는 기울기 고정은 따로 써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울어 놓은 상태로 왼쪽의 레버를 고정시켜 놓으면은 그 기울어짐 정도까지만 기울어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좌판과 등판 쪽에는 메쉬 재질의 패브릭이 적용되어 있어서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엉덩이 땀 없이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퀴 또한 굉장히 부드럽게 잘 굴러갑니다. 이 소재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물론 제가 바닥을 이렇게 타일 카펫으로 깔아 놓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잘 굴러갑니다. 여태까지 제가 게이밍 의자, 중형용 가죽 의자, 그리고 사무용 의자 여러 가지 써봤는데 지금까지 써온 의자 중에는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의자의 높이가 높아졌을 때 발이 뜨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또한 발받침대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 발 받침대가 높이 조절은 되지 않지만 약간의 힘을 주면은 기울기가 조절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선 정리를 보실 텐데요. 저 이렇게 파르테온 신전같이 세로로 길게 쭉쭉쭉쭉 돼 있는 저게 뭐냐?
바로 PVC 배선관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여러 가지 케이블 타이, 벨크로 타이 이런 것을 사용해 봤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한 것이 PVC 배선 전선관이고요. PVC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르는 것 또한 어렵지 않고 덮개가 함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선 정리를 모두 한 후에 덮개를 닫으면은 이렇게 깔끔한 모습이 완성됩니다. 이게 5,000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선 정리 용품들을 사는 것보다 이거 하나 사는 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데스크 셋업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렇게 화이트 계열로 꾸며 보면서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고 돈도 많이 썼지만 이렇게 조명 효과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말 만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데스크 셋업을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이런 형식으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자신만의 데스크 셋업 혹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제가 제보하는 이메일 주소와 방법을 기재해 놓을 테니까요. 위쪽 영상 클립을 보시면 예시로 제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사진 혹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가지 데스크 셋업 팁과 노하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일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태였습니다. 안녕.